안녕하세요. 챕터 10 고정축에 대한 강철 회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돌림 힘인 토크, R자 돌림 힘을 받는 강체, 관성 모멘트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돌림 힘이란 어떤 축에 대하여 회전하는 물체의 변화 원인을 말합니다. 정확히는 각속도 오메가의 변화 원인입니다. 한글로는 돌림 힘이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 영어인 토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크는 그 기호로 타우를 사용하며 벡터량입니다. 그리고 토크는 R 크로스 F로 벡터 곱의 연산자, 즉 외적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뉴턴미터가 되는데 번역으로는 돌림 힘이라고 하지만 힘의 종류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가 뉴턴미터이니까 에너지와 같은 단위이긴 하지만 에너지와 더하거나 뺄 수는 없는, 즉 에너지는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림을 보면 렌치에 힘을 가하는 상황인데 회전축에서 힘이 가해지는 작용점까지 나타내는 벡터를 R 벡터라고 하고, 토크 정의인 R 크로스 F의 방향은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R 벡터에서 F 벡터를 감아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 그림에서는 토크 방향은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의 크기는 벡터 곱의 정의를 바탕으로 타우의 크기는 RF sin 파이입니다. 이때 파이는 벡터 R과 벡터 F의 사이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각은 90도일 때 토크 크기가 최대가 되며, 만약 이 사이각이 0도 또는 180도이면 토크가 0이 됩니다. 렌치를 사용할 때 직관적으로도 이 사이각이 90도이어야 큰 토크를 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힘을 가하는 작용점도 회전축으로부터 최대한 거리가 멀수록, 즉 이 R이 클수록 큰 토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 크기에서 RF sin 파이에서 R sin 파이는 D로도 나타냅니다. 이때 이 D는 회전축과 F의 작용선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이를 힘 F의 모멘트 팔이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 보면 회전축에서 이 힘을 이렇게 필요할 때는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이 힘 F로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이때의 선분의 길이를 모멘트 팔이라고 합니다.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 가해질의 힘이 수직이 될 수 있는 거리를 모멘트 팔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D 값은 R sin 파이가 됩니다. 또는 힘을 성분분해해도 됩니다. 만약 이 힘 F를 지금 R 벡터와 수직인 R sin 파이 성분과 이 R 벡터와 나란한 성분 R 코사인 파이 이렇게 성분 분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나란한 성분인 R 코사인 파이는 사이각이 0도가 되므로 이 물체에 대해서 토크를 가하는 것이 없고, 여기서는 힘 F 사인 파이가 바로 이 물체에 가해지는 토크 성분을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크의 크기가 RF 사인 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F 곱하기 R 사인 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R 곱하기 F sin 파이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R sin 파이는 모멘트 팔이라 그래서 힘과 모멘트 팔의 길이를 곱하는 것이라는 의미고, 밑에서는 이 R sin 파이라고 하면 이러한 R 벡터의 수직인 힘의 성분이라는 의미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토크 공식은 토크가 R 크로스 F 이고, 따라서 이 토크의 크기는 RF sin 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RF sin 파이는 FD, 즉 힘과 모멘트 팔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부피가 있는 강체에 외력 F1과 F2가 가해지는 상황입니다. 만약 회전축이 이 지점이라면 F1에 의한 토크는 정의대로라면 RF 크로스
F1이니까 이때 이 사이각을 파이 1이라고 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멘트 파를 이용하면 계산하기가 좀 수월한데 바로 회전축에서부터 이 F1, 이 힘의 수선으로 내렸을 때 이 수선 성분의 길이를 모멘트 팔이라고 하므로 이때 이 F1에 의한 토크는 F1D1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오른손으로 R 크로스 F를 감아지는 거니까 여기서 R 벡터에서 F 벡터를 감아지면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감아지게 되고 그때는 엄지손가락이 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는데 이때 이러한 방향을 일반적으로 양의 부호를 사용합니다. 즉 돌리려 하는 이 토크가 바로 반시계 방향이라고 하면 우리는 토크의 부호는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정확한 방향은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력 F2를 보면 마찬가지로 토크의 크기는 정확한 정의대로 하면 이렇게 R2 벡터 크로스 F2니까 이때 두 벡터의 사이각을 sin2라고 하면 이 R2의 크기 그리고 F2의 크기 그리고 sin 파이를 계산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것 없이 이 회전축에서 F2 이 외력의 수선으로 내렸을 때 모멘트 팔의 길이라고 하면 그때 토크는 F2 D2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방향을 보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R2에서 F2로 감아지었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즉 일반적으로 돌리려 하는 힘이 시계 방향이면 돌림 힘의 부호는 음수를 사용합니다. 정확하게는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많은 경우 부호를 음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F2 D2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물체에 가해지는 알짜 토크는 여기 타워 1 더하기 타워 2가 되는데 이 값은 F1 D1 마이너스 F2 D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짜 돌림힘, 즉 알짜 토크를 받는 강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거리 R 떨어진 지점에 질량이 M인 이러한 작은 점입자의 접선 방향으로는 시그마 FT가 작용하고 구심력은 시그마 FR이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접선 방향으로의 이 힘은 접선 가속도 AT를 만듦으로 운동 방정식을 적자면 시그마 FT는 MAT가 됩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을 통과하고 종이면의 수직인 축에 대해서 R자 토크는 이렇게 R 크로스 FT가 되는데 이때 사이각이 90도이므로 그때 이 토크의 크기는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의 힘 곱하기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운동 방정식 MAT를 대입하게 되면 R자 토크는 MAT 곱하기 R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이런 접선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R 알파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때 이 접선 가속도 항에 R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시그마 토크는 MR 알파 곱하기 R이 되는데 이걸 정리하면 MR 제곱 곱하기 알파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분간은 이 가로 안에 있는 MR 제곱을 대문자 i로 한번 나타내면 시그마 F는 I 알파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형태가 병진 운동에서의 운동 방정식 시그마 F는 MA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입자 M에 작용하는 R자 토크 타워는 I 알파라고 했습니다. 이때 I는 일단은 MR 제곱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임의의 모양을 지닌 강체로 일반화해 보겠습니다. 강체는 질량이 MI인 입자의 집단으로 생각합니다.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면 FI는 MIAI입니다. 이때 이 I는 I번째 입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이 FI라면 질량 MI인 입자의 가속도를 AI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힘 FI에 의한 토크의 크기는 토크 I는 RI FI가 되는데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면 RI, MI, AI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AI는 RI 알파가 되는데
왜냐하면 강체 내 입자는 위치에 따라서 가속도항은 달라도 이렇게 각 가속도 알파는 모두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전하는 경우 강체의 모든 입자는 호의 길이, 반지름에 따라 다르지만 각 변이는 위치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이렇게 각 변이가 위치와 상관없이 같다라는 건 위치와 상관없이 각속도가 같다는 것이고, 이는 곧 각 가속도 알파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 밑에는 첨자를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를 대입하면 입자 i번째에 작용하는 토크 i는 MIRI의 제곱 알파가 되겠습니다. I자 토크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입자에 작용하는 토크를 다 더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그마 MIRI 제곱 알파라고 쓸 수 있는데, 이때 알파를 제외한 이렇게 모든 항을 우리가 대문자 i라고 해서 관성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R자 토크, 시그마 토크는 I 알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입자 하나의 mr 제곱을 대문자 i로 나타낸다 했는데, 이를 임의 모양인 강체로 일반화하면 이때 관성 모멘트 i는 시그마 MIRI의 제곱이 된다고 했습니다. 관성 모멘트 공식을 보면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질량과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에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 모멘트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이 되고, 만약 단일 입자라면 그때의 관성 모멘트는 mr 제곱이 됩니다. F는 ma라는 운동 방정식과 토크는 I 알파라고 하는 두 방정식을 비교하면 관성 모멘트는 병진 운동에서의 질량의 역할처럼 회전 운동에서 물체의 운동을 저항하는 척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관성 모멘트는 질량뿐 아니라 회전축 주위로 질량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즉 거리 r에 따라서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성 모멘트는 같은 질량이라고 해도 회전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관성 모멘트가 최소가 되는 회전축은 질량 중심을 지나게 됩니다. 관성 모멘트의 정의인 I는 시그마 MIRI의 제곱을 보면 같은 질량이더라도 회전축에 따라 질량 분포가 달라져서 관성 모멘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굴렁쇠나 얇은 원통의 경우는 질량 중심의 관성 모멘트가 mr 제곱이 되지만, 만약 속이 꽉 찬 원통 또는 원판인 경우에는 관성 모멘트가 2분의 1 mr 제곱으로 같은 질량이라고 해도 이렇게 관성 모멘트가 2배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이 m 그리고 길이가 l인 막대처럼 질량과 길이가 같더라도 회전축에 따라서도 관성 모멘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막대의 경우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회전축을 기준으로 한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1 ml 제곱이지만, 만약 회전축이 막대의 끝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그때의 관성 모멘트는 3분의 1 ml 제곱으로 이렇게 4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쪽 반지름은 R1, 바깥쪽 반지름은 R2인 속이 빈 원통의 질량 중심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이 되고, 가로 길이 A, 세로 길이 B인 사각형 판의 경우에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회전축의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1 m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속이 꽉 찬 구 같은 경우는 질량 중심 관성 모멘트가 5분의 2 mr 제곱이 되고, 속이 빈 구 껍질 같은 경우는 질량 중심 가속도가 3분의 2 mr 제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크와 회전 운동 방정식, 관성 모멘트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10 고정축에 대한 강체 회전에서 관성 모멘트의 적분 유도와 평행축 정리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